안녕하세요. 더 맑은 보상TV 김주현 손해배상사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 그리고 그 사고가 보험금 지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환청이나 환시 같은 증상이 동반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사고를 고의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언제나 타당한 걸까요? 혹시 오해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사고가 고의냐 아니냐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우연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사고를 고의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거나 예민한 상태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현병,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은 뇌 기능과 인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리적 질환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흐려지며 사고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강한 망상이나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에 시달리며 특정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그 행동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병적인 증상에 의해 유도된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증상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장기적인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었다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닌 명확한 질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실제 사고 이전에 환청이나 환시, 망상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이런 증상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됐고 주변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는가입니다. 단순한 진단서 외에도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내용, 가족의 진술, 사고 직전의 행동 영상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단순 나열이 아닌 일관성 있는 흐름으로 구성해야 법적 판단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무기록 내용이 방대하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이 직접 해석하고 제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처럼 보험금 금요가 큰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례와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험사 역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이나 계약자가 혼자 대응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동반된 사고는 의료, 법률, 보험 세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보험사가 보는 기준과 실제 법원에서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해사정법인 더말금은 이러한 사안들을 다수 체결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정리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고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정신질환이 동반된 사고로 인해 보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맑은 보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